살이 잘 찌는 체질인 저에게 다이어트는 늘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실생활에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연은 없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제이슨 펑 박사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수차례 소개드린 바 있는 제이슨 펑 박사는 캐나다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설립한 단식 클리닉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비만과 당뇨병을 치료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비만 코드의 저자이며 현재도 유튜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만 환자들의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이슨 펑 박사의 다이어트 기초 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살을 빼려면 먼저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단순히 칼로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그저 칼로리를 계산하고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살을 빼는데 완전히 실패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살을 빼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몸은 실제로 칼로리 자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칼로리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우리 몸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그 칼로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체지방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제이슨 펑 박사의 주장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리고 지금 현재도 칼로리 이론을 받아들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칼로리를 중심으로 다이어트를 해왔고 90% 이상이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거나 성공하더라도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이슨 펑 박사가 주장하는 호르몬 모델 이론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다이어트 역시 살을 찌우는 주요 호르몬인 인슐린을 조절하기 위한 식이요법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를 저장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당분이나 체지방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인슐린을 투여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살이 찌게 됩니다. 이때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지력과 상관없이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바로 인슐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먹는 음식량과 상관없이 체지방을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으면 계속 살이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적절하게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해질 만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칼로리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칼로리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호르몬입니다.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호르몬은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만약 의사가 사람들에게 코르티솔을 증가시키는 약물, 예를 들면 프레드니솔론을 처방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호르몬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내 몸은 지방을 빼라고 지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장하라고 지시하고 있을까요? 만약 인슐린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그건 내 몸에 지방을 저장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슨 펑 박사는 다이어트를 세 가지의 큰 줄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기는 지식입니다. 식단이 다이어트의 전부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제이슨 펑 박사는 음식의 종류, 식사의 빈도수, 그리고 음식의 양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중 한두 가지를 잘 지키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모두 지킨다면 거의 확실하게 성공할 거예요. 이 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다이어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단식은 여기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단식은 사실 모든 것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단식은 먹는 것에 대해 특별한 권장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는 양? 그것도 아주 간단해요. 제로입니다. 그리고 먹는 빈도수는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단식은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아주 간단하게 만듭니다. 단식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음식이 아예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인슐린만이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호르몬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코르티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단식뿐 아니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다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 또한 당신을 살찌게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코르티솔 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은 식이요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은 명상이나 산책, 목욕, 요가,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등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 호르몬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다이어트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식단이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수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지식을 얻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무언가가 당신에게 좋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줄기는 환경과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이슨 펑 박사는 의지력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지식이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이 살을 빼기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쿠키를 먹으면 날씬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쿠키를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환경 때문입니다. 의지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 쿠키가 없으면 먹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회의 중인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서 지루하다고 느낄 때 당신 앞에 쿠키 한 접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배고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쿠키가 당신을 살찌게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그걸 먹게 될 거예요. 왜냐고요? 거기에 쿠키가 있었으니까요. 만약 눈앞에 쿠키가 없다면 당신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 좋아하는 쿠키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면 먹게 될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간식들이 눈앞에 안 보이게 환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배고픈 상태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 카페에 가면 거기에는 도넛이나 쿠키같이 당신을 유혹하는 여러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인식한다면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사러 카페에 가는 대신 사무실이나 학교에 커피 머신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가 간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날씬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요즘처럼 식단에 신경 쓰지도 않는데도 다들 날씬했습니다. 과거에는 살이 찔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차에서 먹지 않았고 사무실에서 먹지 않았어요. 컴퓨터 앞에서도 먹지 않았습니다. 간식의 유혹도 별로 없었고요. 그들은 단지 3번 정해진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먹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단식은 당신이 쓸데없이 음식을 자주 먹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요리하지 않아도 되니 음식이 많은 부엌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단식의 또 다른 이점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식 기간에는 먹으면 안 되고 하루에 한 번이나 2번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런 걸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몇 칼로리를 먹었지? 칼로리를 보니 이 정도는 더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저녁 때 좀 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식은 다이어트를 위한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예전 사람들처럼요. 아침, 점심, 저녁 끝. 다른 때는 안 먹어요. 디저트도 먹지 않고요. 단식은 그 틀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코치나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영역이 있나요? 생각지도 못한 트리거가 있나요? 아마도 당신 주변에는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불필요하게 먹도록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트리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극, 즉 트리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리 프로그램이나 먹방을 보는 것이 트리거가 되어 당신을 주방에 가서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먹방 같은 걸 좋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을 빼고 싶다면 다른 채널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관한 방송 대신 다른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는 거죠. 간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의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세요. 먹방 컨텐츠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음식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TV나 유튜브를 켜면 꽤나 많은 양의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저는 담배나 술은 방송에서 노출을 금지하면서 이런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잦은 과식은 술, 담배 이상으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기는 감정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진 현대사회에서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닌 일종의 레저 활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운 것을 먹고 우울할 땐 당 충전한다고 단 음식을 먹는 등 모든 슬픔과 기쁨을 음식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사람들을 더욱 살찌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은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유일한 이유가 배고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고파서입니다. 사실 그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이유일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먹습니다. 배고프거나 영양실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는 것을 일종의 오락거리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것은 도를 지나칩니다. 예를 들어 음식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과 달콤한 것을 먹으면 이것은 트리거가 되어 당신을 끊임없이 먹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할 때 음식으로 위로를 받으려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도파민을 자극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슬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쿠키와 아이스크림 같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잠시 동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조금만 우울해도 그런 것들을 먹게 되고 그런 습관들을 그냥 놔두면 당신은 뚱뚱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판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코치나 친구가 음식 중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식은 이런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여 중독의 순환을 깨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때처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조금만 줄이면 어느 시점에서 그는 그냥 다시 원래대로 술을 마시고 있을 거예요. 핵심은 완전히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원이 있을 때 일을 더 잘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서적 지원, 그룹과 함께 일하고 친구와 함께하는 것, 대화할 사람들이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살을 빼는 방법의 기본입니다. 지식을 갖추는 것, 환경 및 시스템을 파악하고 감정적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세요.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